정말 경향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왕림을 해주셔서요. 뭐라 반갑다고 이렇게 이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으로만 더군다나 닉네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았고, 더더욱이 근데 문제는 제가 동영상 일을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가끔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닉네임을 기억을 하는데, 그 닉네임하고 여러분들 이름하고 지금 막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데 오늘 참 어렵다라고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수준들 차이가 워낙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어찌 맞춰야 될런지, 어찌됐든 간에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느끼는 바를 아마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다 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머지않아서 우리의 도가 회복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머지않아 회복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주역 24번째 궤가 되는 치료 복귀입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전에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이사님들 빼시고요 24분이 오셨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췄네요 제가. 그래서 정말 도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지않아 도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도가 회복된다, 기도에서 기도빨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시 말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층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닦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몸을 잘 닦은 사람들이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때 그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이냐 그러냐면, 공자가 수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신은 잘들 하시죠? 수신이라 표현했습니다. 수신이라 그러면 수신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죠.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삼강령 8조목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옛날에 사회 공부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 대목 정도는 알 텐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대학 지도는, 그래서 대학의 도는, 대학이라고 할 때 오늘날 얘기하는 대학교의 도는 아닙니다. 대인의 학문, 그죠? 대인지도, 또는 태학에서 큰 학문의 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인 또는 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먼저 유학에서 서구 학문과 우리가 동양의 이 황하문명권의 학문의 차이가 제일 큰 점이,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뭘 얘기할까요? 한번 공부하면서 느꼈던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양에는 없지만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뭐죠? 응? 그냥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인, 효, 단어, 또 독, 역시 쪼카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닉님상에 쪼카라는 이름 혹시 보셨나요? 아주 콕콕 잘 집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배트맨 나오는 그 쪼컨가 보다 그랬더니 전혀 아니시랍니다. 덕이에요, 덕. 덕은 뭔가요? 덕은 덕이라? 덕은 등야라. 덕은 등야라. 등야라인데 그냥 득이 아니라 어디다 얻느냐? 사람은 얻어라 그랬더니 돈 잔뜩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은 득어 심이라, 마음에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심득이 되겠죠. 심득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어느 날 어디예요? 이 새로운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이제 옛날 황하문명권의 문명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공자문화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자의 글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간체자로 해서 하면서 뭐가 하나 크게 유행했냐면 논어심득이라는 게 있었죠. 논어심득이라는 걸 방송에서 어떤 여 교수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답니다.
심득이라라는 말 자체가요, 마음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 덕 개념이 서구에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 동양에만 있는 것. 공자가 우리가 도덕정치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도덕이라라는 말인데요. 도덕이라 그러면 덕으로 나아간다. 덕으로 나아간다의 표현인데요. 도라는 말. 자, 도덕정치의 개념이죠. 누구나 다 도덕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 덕은 어떤 덕이냐? 덕도 많죠. 덕, 무슨 덕이 있던가요? 덕. 제일 높은 데까지 가시는 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아, 예, 악덕도 있어요. 악덕이 있고, 그러면, 그죠? 악덕이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덕이 되겠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악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음양 개념으로 표현할 때, 그것도 음덕 그러면 조상의 음덕에서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덕이라고 할 때는 덕은, 자, 먼저 이 덕을 내 몸에 베풀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몸에 덕을 길러서 덕이 그 환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얼굴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빛이 난다 그럽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뭐가까지 보인다 그래요? 맹자에 보면 앙어배라는 말이 있죠. 이 등 뒤에 환하게 이게 그 원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다른 종교로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성인을 하나 다 기두면 뒤에다 뭘 그려요? 광배 하나 둘러죠. 부처님 하나 놓고 광배하고, 예수님 상 놓고 뒤에다 광배 놓고, 이미 옛날에 맹자가 다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면은, 덕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얼굴이 펴지죠.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하고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기쁘죠. 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뭐 글자를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얼굴이 펴지고 환해져요. 예뻐져요. 잘생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푸근한 감을 느끼게 하면은 그 사람이 다소 못생겨도 저 편안하게 느끼면서 사람 참 잘생겼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유학에서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덕, 그죠? 삼달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그 덕이 되고 그걸 대학에서는 삼강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덕을 밝혀서 밝은 덕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명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밝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 이렇게 돼 있죠. 밝히는 데 있고 재라고 씁니다. 밝히는 데 있고 밝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밝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잘 살게 하려면 그러면은 백성들 하나하나를 교화시켜야 됩니다. 교화시키면은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대학에서는 친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다 그러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요. 친민 그러면 야 바로 이거구나. 저 요즘 선거판이죠. 가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웃기면 이게 친민인 줄 알아요. 그 친민 아닙니다. 백성들이 악수하면 저것들 아쉬울 때만 와서 악수하고 뭐 찍어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선되면 뒤돌아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들을 위한 자 이게 선량이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스스로 친하게 느껴야 되는 게 바로 친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위민정치, 애민정치, 그죠? 선정을 베풀어야 그것이 친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친하는 데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친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다 이상국가 건설한 대로 데려가야 되겠죠. 모두가 다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어지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지어지선의 내용입니다. 그친다 그랬더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요 선에 딱 닿으면 그 선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 대학지도 큰 학문이 지향하는 도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역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유학에서 공자가 기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바로 지극히 선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 요즘은 선이요 너무 값싸게 돌아다닙니다. 방송에서 저 식당 찾아가면서 맛있는 식당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싸면 뭐라 그래요? 착한 식당, 착한 가격. 요 착한은 그런 착한이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같이 느껴야 될, 같이 공감해야 될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아까 조금 전에 도라는 것이 나왔죠? 도가 뭐예요? 길이죠, 뭐예요? 길입니다, 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길이 좋아야 우리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고, 길이 좋아야 자동차도 잘 다니고, 길을 참 잘 닦아놔야 돼요. 그죠? 그래, 길. 그럼 길 가운데 최고로 큰 길이 무슨 길인가요? 최고로 큰 길 그랬더니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그건 로인데요, 도가 아니고요. 이 길이 있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에요. 혹시 이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길하고 이 길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길, 인간이 만든 길. 어우, 똑똑합니다. 공부 좀 하셨거든요. 자,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왜 만들었냐? 뭐 다니게 하려고? 자동차 다니게 하려고. 옛날엔 수레가 되겠죠. 수레가 다니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로가 되는 겁니다. 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로예요. 그저 굉장히 큰 길이 되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난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난. 그럼 자연스럽게 난 길이다 그러면은 제일 큰 길이 뭘까요? 예? 도도 많아요. 도도 천도, 그냥 다 하세요. 그죠? 천도, 지도, 인도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제일 큰 길이 천도가 되겠죠. 그 천도는 그럼 누가 다니는 길이에요? 해와 달이 다니는 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히 다 쉬운 도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얘기하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도 찾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에이, 그만두고 나 집에 갈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도로 다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제일 큰 길이 바로 뭐냐면 해와 달이 가는 길입니다. 해와 달이 가면서 뭐를 만들어내든가요? 시간, 세월, 밤. 낮은 데부터 쉽게.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고, 그죠? 해와 달이 가면서 낮과 밤을 만듭니다. 낮과 밤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루죠. 벌써 음력이 나와요. 이 공부를 너무 많이 간다 하셨으니까. 공부는 쉬운 데부터 하루가 생기죠. 자, 모든 거 잘 생각하자. 하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낮과 밤이 생기면 이틀이 생기고, 3월, 4일로 이렇게 쭉 날짜가 생기죠. 얼마만큼 생길까요? 한도 끝도 없이 생기죠. 그죠? 길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큰 길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 인간은 그 속에서 법칙을 발견해야 되겠죠. 낮과 밤에서 하루가 되고, 이것이 일정 정도 갔더니, 봄이 오는가 싶어서 싹이 트는가 싶었더니 벌써 여름이었죠. 여름인가 싶었더니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열매 맺고 가을에 수확의 계절이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잠장하는 계절이죠. 그 무성하던 풀들이 다 죽은 것처럼 안 보이죠.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게 다 죽었는가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파릇파릇 싹이 트는 거죠. 일정한 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일단 천도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천도의 운행이죠. 하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늘의 모양. 몰라요. 그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한대예요. 그죠? 은하계 바깥에 좀 현대화 가는 분들이 은하계 바깥에 또 은하계가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무한대라는 개념이.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잘 살까? 요것만 궁리하면 돼요. 어차피 하늘과 땅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이 있죠.
그죠? 그 사이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지, 아이고,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늘과 땅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월의 운행을 보면서 뭐냐면, 일정하게 궤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옛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둥글게 보셨습니다. 왜 둥글게 봤느냐? 해가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해가 남중했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하늘의 양기운이, 그죠? 하늘의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요? 땅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땅속으로 들어와서 그 땅속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이 싹트고 자라고 죽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자, 그럼 해가 뜨고, 잘 보세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늘의 모양이 어떨까?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되죠. 떠서 해 운행이나 달의 운행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 자리에서 뜨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땅 밑으로 해가 들어가서 다음날 이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둥글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은 둥근 겁니다. 그 하늘이 둥글면서 낮 한 번, 밤 한 번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태극이라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립니다. 자, 이쪽은, 이쪽은 양이 되고요. 이쪽은 음이 되죠. 자, 여기 아직 방향 개념 아직 잘 안 속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방향 그럼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요 가지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라 라는 뜻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 그동안 공부했죠. 모든 방향 표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는 뭐예요? 북쪽이죠. 여기는 뭐예요? 남쪽이고, 이쪽은 뭐예요? 동쪽? 이스트. 여기는 웨스트.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거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 반대로 씁니다. 정반대인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요걸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걸 갖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라고 해야죠. 뭐 부모 욕할 수도 없고, 그죠? 돌아가신 분들 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뭐냐?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를, 황하문명을 재단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거하고 정반대가 되고, 자,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뭐라 그래요? 틀렸다 표현합니다. 자, 요 방식을 가지고 기존의 우리 문화를 보면서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원시적이다, 미개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태워야 된다. 그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집들마다 갖고 있던 책들 다 뭐예요? 불쏘시개로 쓰거나. 근데 종이가 좀 아깝죠. 그래서 뭐 했나요? 다 뜯어가지고 벽지 다 했죠. 그게 멋있다고 요즘 또 식당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종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거 이게 벽 바르고 있어요.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야, 어떻게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저 책들을 찢어가지고 저 종이로 발랐을까? 해야 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죠. 왜? 거기에 또 쓰이는 글들이 대체로 한자가 좀 많습니다. 한글도 고한글이라서 읽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뭐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이다 이렇게만 보는데요. 우리가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그렇게 저질러 왔습니다. 자, 이 방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천도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입체죠. 자, 이 입체의 모양을 평면에다 그리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 입체적인 사람을 평면에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 고민을 가장 심각했던 화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피카소죠. 아니, 사람을 그리는데 어떻게 앞만 그리냐? 뒤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참 이것도 궁여지책이에요. 그죠? 이걸 면에다가 이리 펼치고 저리 펼쳐요. 저거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입체라고 하는 것을 평면에다 이렇게 그릴 때는, 그런 평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걸 보는 기준으로 하느냐, 얘가 나를 보는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을 누구로 하느냐 또 다르죠.
저는 사람들이 나 왼쪽이야 왼쪽 그러면 야, 네 기준의 왼쪽이냐 내 기준의 왼쪽이냐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기준점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자 반드시 요거.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렇게 그랬어요. 북쪽을 위로했어요. 왜 북쪽을 위로했느냐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동서문화의 차이는 자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 현대문명 속에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태와 그 다음에 문화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DNA처럼 남아 있어요. 말들은 자 양복 입고 뭐 하고 있지만은요 머릿속은 전부 다 뭐냐 황하문명권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서구적 방식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뭔가 맞지 않고 이 정도만 느끼지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살죠. 사라지니까. 그냥 맛있는 것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자, 입체라고 하는 것을 입체 이 공간을 평면에다 그릴 때는 그럼 뭐를 위로 할까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위죠. 이건 아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리고 기준은 일단은 공부할 때는 누구로 잡아야 돼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살 때 세상의 기준을 누구로 잡아요? 부모로 잡을 거예요? 나로 잡아야 돼.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세상 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처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정 딱 틀을 잡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있었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역지사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구예요. 서구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목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목문화는 자, 유럽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초지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목초지 있는 쪽을 따라다니면서 짐승을 키워요. 그런데 유목문화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축만 키워서 못 살죠. 그 키운 가축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저 농경문화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예요? 얘들을 팔아요. 고기도 팔고 가죽도 팔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구합니다. 자, 유목문화, 가축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가 발달하느냐면은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는 이동생활입니다. 끊임없는 이동생활이 되고 그러면서 자 장사도 마찬가지죠. 상업도 끊임없는 이동입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하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잠을 어디서 자느냐? 밖에서 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뭐냐면 텐트 치거나 날 좋을 때는 뭐 나무 밑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잡니다. 그냥 못 자죠. 어떻게 되면 불도 피워놔야 됩니다. 왜냐 자다가 내가 잡아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불도 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말하면 밤중이 되면은 방향을 정해서 가야 돼요. 내가 밤이 되면은 사방이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방향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낮에는 해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낮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밤중에 보이지 않는 데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일정한 표지판을 가지고서는 봐야 되는데 길거리 가다 여기로 어디로 가면 어느 동네입니다. 뭐 어디 갑니다. 표지판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죠? 그 표지판은 하늘을 기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참 그냥 가만히 있는 별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러면서 북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북극성을 나침반으로 해서 저쪽이 북쪽 하나를 딱 잡아놓으면 나머지 방향은 다 정해지죠. 그죠? 북쪽 하나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북쪽 하나 딱 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뒤쪽은 아래쪽은 남쪽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뭐가 돼요? 왼쪽은 서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북쪽을 이렇게 잡았더니 거의 정말 천재들 다 계시네요.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른바 예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요. 그 예라고 하는 것은 패백의 예죠. 선생님 좀 요즘에 뭐 계란이라도 한 줄 가져오던가.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는 그걸 뭐라 하냐면 속수라고 표현했죠. 속수라는 겁니다.
속수가 뭐냐면은 닦은 거를 묶었다. 속수가 육포 열장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포 열장. 옛날 육포는 좀 크겠죠. 오늘날 육포는 되게 맛없습니다. 저게 조선 방식으로 만드는 육포가 참 맛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패백으로 육포 열장을 가져오면은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월사금만 가져왔다고 가르치나요? 그거 어쩌다가 엄마가 얘 너 좀 가서 공부하라라고 한 애들, 그 엄마가 그래 육포 열장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해서 여기 왔다고 그냥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품이나 깍깍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보냅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걸 몰라. 분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저걸 몰라.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분냄이었거나 답답해하지 않으면 공자가 일찍이 열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대해서 궁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만 해벌리고 있다가 가는 애들 그냥 얘야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애들 아닙니다. 실은 여기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다 성인이고요. 나름대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 맹자 당시에 이 공자 맹자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학식도 굉장히 높고 대체로 귀족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쟤네들하고 어울리기는 좀 그렇고 좀 공부 좀 해서 좀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그리고 공자의 문화에 있다, 맹자의 문화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거의 벼슬자리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그거 요즘에 스카이 대학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백입니다. 공자 맹자 따라다니는 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두 가지도 얘기했었죠. 분내하지 않거나 답답해하지 않으면 열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마지막 이겁니다. 생각할 줄 모르면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자가 제가 참 여러분들 친절해가지고 일일이 다 가르치는데요. 요새는 안 집어주면 또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내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워라 하는 교육 속에서 하나 딱 해주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차근차근 다 일러주는데요. 아마 공자님이 보면 저더러 되게 저런 어리석은 선생이야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모퉁이만 딱 들어줘요.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라 해요. 자, 북쪽 하나 딱 들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했을 땐 또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북쪽하고 그러면 북쪽 하면 당연히 다 반대편은 남쪽이 되고, 그럼 이거의 오른편이랄 때 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를 기준으로 이쪽이 뭐가 되고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목문화예요. 얘네들은 남쪽을 아래로.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예로부터 뭘 하고 살았느냐면은 농사를 짓고 살았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저도 시골에서 좀 자랐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에 서구 영화들을 보면은 걔네들 영화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심지어는 요즘에 개발해가지고 좀비 영화까지 나왔죠. 그 막 시신 너덜너덜 붙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나요? 드라큘라 영화 나오죠.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막 지옥 얘기하면은 얼마나 더 무서워요. 야,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제가 늘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기기묘묘한 저런 영화들을 만들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영화 만들면 다 뭐예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걔네들 워낙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하도 쏘아대니까 우리 쪽도 조금 보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나이가 들다 보면 정서적으로 영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왜 저럴까 하다가, 공부하다가 저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자, 우리가 어쩌면 이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이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신 분 한 분 계시죠. 자, 예로부터 농경 문화는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농경 문화는 아까는 아침에 나가서 자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쉬고, 그리고 뭐예요? 담가놓은 쌀 가지고 뭐예요? 술도 담았죠. 그리고 반주로 한 잔 착 마시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쪽 자죠. 안 그러면 조금 더 흥이 나면은 오늘은 잔칫날이다 그러면 뭐예요? 저 바깥에 나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달아달아. 누가 놀던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다음에 옥토끼가 방아찌던 달 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달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1월달, 2월달 초에 아마 신문 보신 분들 그랬더니 이 옥토끼의 달은 잊어버린 지 우리 오래됐습니다. 뭐가 있느냐? 요즘에 블루문밖에 없어요. 뭐라고 됐냐? 이 서양에는 1월달에 그 보름달이 2번이나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이 망할 놈의 달이 또 있습니다. 2번. 아, 나를 우울하게 하는 달이요. 그래서 블루문 그럽니다. 아니, 달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달한테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뭐냐, 보름달이 드는 밤이면 뭐가 나타나요? 예? 늑대가 나타나나요? 그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저 지하에서는 또 관뚜껑을 열고 뭐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얘네는 벌어져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바로 이 문화입니다. 얘네들은 밤을 쉴 수 없는 나라예요. 그죠? 밤을 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 옥토끼의 달,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 못합니다. 자, 이 사람들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인 가축들이죠. 가축들을 끌고 계속 이동 생활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 때쯤 되면 오늘은 어디쯤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정할 겁니다. 자리를 정하고 너희들은 거기 있거라 그러고 이제 사냥개 몇 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밥 좀 해서 먹고 잘 수 있나요? 신발도 못 벗고 자죠. 신발도 못 벗고 그냥 대강 침상 하나 뭐 대강 꾸려가지고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기이한 소리들이 나면 깨야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고요히 잠든 밤에 이른바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육식동물들이죠. 저 천하에 먹기 좋은 뭐예요? 내 먹잇감들이 저기 있습니다. 밤중에 사냥을 하죠. 물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떼나 마나 비명을 지를 겁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 주인은 눈이 깰 겁니다. 자, 못 자죠. 깜깜한 밤중에는 그냥 비명소리만 듣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뭐 개도 짖고 그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제 자,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희끄무레하게 보이죠. 보름달이 뜨는 밤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이 목을 물어뜯긴 그죠? 목 여기 물어뜯죠. 짐승들 사냥할 때 보죠. 어디 보자면 목줄기 물어뜯습니다. 얘네들 여기를 물어뜯어야 어떻게 돼요? 바로 혈관 탁 해서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꽉 물고서는 끌고 가죠. 양은 마지막에 단말마적 비명 다 지르면서 갑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가죠. 보름달 드는 밤은 바로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그걸 겪어보세요. 내가 그 생활을 그만두고 있을 때도 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잠을 편하게 못 자요. 자, 서구가 오늘날 이러같이 대단히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 밤에 집에 어떻게 들어가던가요? 집은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 같은 오두막집도 없죠. 집도 크고 멋있게 잘 만들어 놓고 아파트도 얼마나 큽니까? 밖에서부터 신었던 신발 안으로 다 탁탁탁탁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영화에서 잘 보죠. 아이고 힘들다고 침대에 그냥 신발 이런 채로 하죠. 저런 미개한 놈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저런 미개한 놈들이에요. 저렇게 깨끗하게 다 해놓고 바깥에 길바닥 다니던 그 신발을 신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침대에도 그냥 올라갑니다. 이게 걔네들 문화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오랜 동안의 유목 생활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죠. 자, 우리는 침대 생활 다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해요? 밖에서부터 신발 우리는 저녁이 있으니까 밖에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먼저 씻고 들어가야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 어디 더러운 몸으로 집 안에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밖에서 깨끗하게 다 씻고 그리고 밥 먹고 그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 자는 겁니다. 흥이 나면은 달 보고 그죠? 술도 한잔 마셔가면서 뭐 이태백이 놀던다라 뭐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러다가 잠을 자요. 이 차이 느끼겠죠? 동양 문화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우리는 밤은 그냥 온전한 내 밤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괴기스러운 겁니다. 달이 괴기스러운 거 아니라 그 달 뜨는 환한 밤에 차라리 안 보면 좋을 걸 보고 마른 거죠. 물론 깜깜할 때는 비명도 이 뇌리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화들이 굉장히 무서운 그림 그 다음에 괴기 영화들 만들어지는 게 이 원초적 본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태엽 감기듯이 감은 것들이 그대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교도 이제 지옥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동양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황하문명권의 운명은, 자, 얘네들은 북쪽을 위로 두면서 항상 방향 표지가, 우리도 이제 이 천문 연구할 때는 북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모든 삶은 어디에 맞춰지느냐면은 어디에? 낮이죠. 낮에 해 뜰 때, 해가 있을 때 여기서만 움직입니다. 밤이면 철저하게 들어가서 쉬는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죠. 아침에 농사라는 걸 뭘로 짓나요? 해로 짓나요? 달로 짓나요? 달은 필요 없죠. 그래도 여기는 잘 아시네요.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달이 필요할까요? 해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음력 조금 남아있으니까 저 선생 한자가리 이렇게 그래 음력이겠지. 그냥 알아서 그냥 건너뜁니다. 그래서 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밤에 농사 많이 지으세요. 그러죠 지금. 농사 짓는 데는 달 필요 없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떠돌이 생활 안 하죠. 집을 짓고 살면서, 그럼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그러면 여름은 덥죠. 겨울은 춥죠. 봄, 가을은 적당히 선선해서 괜찮습니다. 불 안 떼도 살만하잖아요. 그죠? 여름은 대단히 시원하게 해야 되고 겨울은 아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최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 효율적인 집, 이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 때문에 되나요? 난방비 무지무지 들어가죠. 그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뭐 옛날에 나무 떼는데요. 나무는 뭐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 농사일 많아 죽겠는데 그 나무 일까지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집을 가장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는 방식. 남양집입니다. 자, 남양집 여기 뭐 시골에 계신 분들 많이 남양집 살다 보면 잘할 거예요. 남양집 살다가 아닌 집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남양집은 아파트라 하더라도요. 겨울이 되면 어디까지 빛이 들어오던가요? 안방 저 구석까지, 거실 저 안쪽까지 햇빛 들어오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 잘 나는 날은 아무리 추워도 난방 안에도 낮에 견딜만 하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떻던가요? 햇볕이? 옛날 시골집 같은 마루 끝에만 조금 들어오죠. 아파트도 베란다 끝에 조금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앞뒷문, 남쪽 문과 북쪽 문을 다 열어놓으면 어떻게 여름에 시원합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보통 울타리다, 이게 대나무나 이런 거 심죠. 뒤는 산이고, 그 다음에 앞은 뭐죠? 앞은 횡댕그레한 마당이죠. 그래서 공기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잘 지은 시골집들은 여름에 뭐가 필요 없다?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앞뒷문 다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어떻게 돼요? 뒷문 봉하죠. 뒷문 봉하고 그 다음에 구들 구조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한번 불 때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 까딱없습니다. 서양 애들은 난방 구조도 다르죠. 춥다고 해서 구들 만들 시간 있나요? 이동생활이니까 없죠. 그때 그냥 불 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하면서 집을 짓고 살더라도 온돌이라는 건 죽었다께 하나도 생각 못합니다. 그때 그 불 떼던 방식이 바로 뭐예요? 난로죠. 그 조금 멋지게 한다고 벽난로 합니다. 그거 보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좀 벌고 막 하나도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착 해놓고 근사한 척 합니다. 제가 근사하다 그랬습니다. 그거 전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불나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의 최고로죠. 그리고 난로는 뭐예요? 그때 금방 불 때죠. 얘네들은 늘 이동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얼른 불 때고 얼른 따뜻해지고,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빨리 꺼져야 돼요. 그냥 나 잘못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정착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소 좀 늦더라도, 그죠?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지고 구들에 있는 구들장들, 돌멩이죠. 구들장 넓적한 돌들 뜨끈뜨끈하게 달궈져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지,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집 한참 비워놓다가. 그리고 나면은 그게 어디까지 가요? 겨울에 새벽녘까지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좀 추울 때쯤 되면 다시 군불 한번 더 떼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효라고 하는 대목 뭐 하던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늘한지 추운지를 살핀다 그랬죠.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수쿵 온천 그랬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 따뜻한지 그 다음에 서늘한지를 살펴서 부모님 모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춥다 그러면 겨울에는 그때 군불 한번 떼어드리고, 여름 같은 경우 새벽녘에 그 좀 덥다 그러면은 앞뒤문 더 활짝 열어놓고 부채질도 한번 살살 해드리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지극히 안정된 생활이죠. 전 세계에서 자 이와 같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짓고 사는 족속은 누구밖에 없다? 동이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서구 방식으로 한다고 침대 생활을 합니다. 침대 다 들여 놓으셨죠? 편하죠? 왜 편한 줄 아세요? 아, 그렇죠. 다 동해. 바로 그거에 이불객이 있잖아요, 지금. 아, 이건 세상 편하거든요. 그래서 놓긴 놨어요. 그것도 멋있는 것 같고, 서구 애들 따라가니까, 그죠? 아, 멋있어. 신식이잖아요. 신식이니까 멋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해요. 그죠? 요즘 뭐 라돈까지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불편합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그게 뭔가요? 도대체 뭘까? 네, 구들이죠, 구들.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뭘 깔아요? 그죠? 도대체 침대가 따뜻한 거는 같은데 도대체가 이게 맛이 없어요, 맛이. 그죠? 지글지글하는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글지글하는 거 좋아. 그래서 뭐냐? 그 밑에다가 전기장판 깔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침대업자들 생각해서 이거 그 뭐죠? 온돌 침대입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대유행이에요? 찜질방.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죠. 그 찜질방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 미국에도 수출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온돌 구조가 이처럼 에너지 효율, 왜냐면 또요 온돌 구조가 얼마나 좋으냐면, 자 난로는 우리 생활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면 난로는 위로 올라가죠. 자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위면 더워져요. 여기 지금 난방구조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좋구나. 요즘에 그 공공 건물들 뭐 어쨌든 큰 건물들 지으면 전부 다가 난방 냉난방기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천정으로 가요.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아래 있으니까 괜찮죠. 누구부터 주면 저부터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잖아요. 더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제가 저 서울에서 강의하는 그 강당은 어떻게 돼 있냐? 저는 밑에 있고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높은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 있어요. 겨울이 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추워요. 난방 좀 더 해주세요. 저 여기 관리자 아닙니다. 왜냐? 공기가 위에서부터 더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더운 공기가 어디까지 오나?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머리 있는 데까지. 머리만 지끈지끈하죠.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발 시려 죽겠다 그래요. 여기까지 안 들어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겨울에 찬 공기는 계속 밑으로 들어오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 계속 밀어 올려요. 난방은 난방대로 하고서 추워서 죽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경우에 저기 벽난로를 참 멋있겠다. 그 앞에서 의자 놓고 노닥노닥 그럴 때는 재밌겠죠. 들어가서 잠자려면은.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못 간다. 전기장판에서 그것도 불도 한참 올려놓고 자야 좀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를 할 때도요, 정말 여기 혹시라도 이거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더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바람 나오게 해줘야죠. 발밑으로. 냉방은 그냥 맞아요. 위에다가. 선 한 번만 더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짓습니다. 자, 아파트들. 자, 이제 남향도 안 하죠. 남향도 안 하고 돈 많이 뽑으려고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해서 아파트 뽑아냅니다. 그래서 동양 구조들이 생겨납니다. 이거 여름에는 더워 죽어요. 그죠? 더워 죽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추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풀 때도 춥습니다. 난방비 몇십만 원 나와요. 7, 80만 원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조금 큰 집들은 거의 뭐 100만 원 육박한다. 이렇게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속으로 보면은 전부 다 허당들입니다. 왜냐? 자기 문화를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요걸 따라가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향을, 모든 집들은 기본적으로 남향집을 짓습니다. 자, 남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거의 천재 수준이라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나머지 세 모퉁이를 다 들죠. 남 그랬더니 이쪽은 뭐가 돼요? 북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은 뭐가 돼요? 동쪽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가 되나요?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럼 옛분들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틀려요. 좌동우서라는 말 있죠. 이 방향을 갖고 공부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좌동우서가 맞냐?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동, 좌서가 되는데 이걸 갖고서는 야, 이 무식한 선조들 이 욕하면서 이거 다 뜯어고친 거죠. 이게 맞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보면 정말 이 무식한 자들아, 그죠? 이 입체형을, 이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평면에다 쓸 때는 뭘 위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뭘 중시하느냐라는 거죠. 얘네들은 돌아다녀야 되니까 북쪽을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그저 따뜻한 태양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양입니다. 자, 남양이라고 하면 남쪽은 기본적으로 해가 중천에 뜨는 곳이죠.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밝은 곳이죠. 밝은 걸 저기 한자로 뭐라 그래요? 명이죠. 명이죠. 아까 덕도 무슨 덕이 좋다 그랬어요? 밝은 덕. 그죠? 밝은 덕입니다. 자, 임금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밝은 정치하죠. 밝은 정치를 뭐라 그래요? 명정 그러죠. 저기 어디야 경궁에 가면 명정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왜 명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주역의 나라인데요. 자, 이성계를 앞세운, 이제 이성계를 앞세운 이른바 유학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학 세력들이 자, 이제 그 무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혁명을 하죠. 혁명을 해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건국하고 철저하게 주역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을 어떻게 나누고 전국을 어떻게 나눴다? 예, 조선 8도로 나눴습니다. 조선 8도로 나누고 그 가운데에 뭘 두었어요? 서울이라는 걸 두었죠. 경기 지역을 두었잖아요. 그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 있고 서울에 있는 그 가까운 땅이다라는 경기입니다. 경기를 두었습니다. 경기를 두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자 이제 서울이라고 봅시다. 서울을 두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궁궐은 어느 쪽에다 뒀느냐? 북쪽에다 둡니다. 북쪽에다 두고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향, 그죠? 남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밝은 정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면이 청천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죠. 남면이. 그래서 천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청천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면이 청천하. 그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청정이라 그러죠. 청정, 청문회 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인데요. 남면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밝은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자 밝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다 보이죠. 거짓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매우 밝은 정치가 돼야 되고 그게 남양입니다. 자, 남쪽이라고 하는 것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좌동우서라는 이 방식 글자도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한자를 공부하거나 이 황홀문명권의 문화를 공부할 때 반드시 옆에다 꼭 뭘 그려놓냐면은 요걸 그려두셔야 됩니다. 이게 음양태극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양태극도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 그러는데 좀 요상하네요. 그죠? 이게 옆으로 가서 다시 한번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맨날 엎어지고 뒤집어지죠. 태극기를 썼으니.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태극기 지금 쓰는 걸 욕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도 이제 말은 번들어하게 좀 해야죠. 이럴 때는 저 태극기는 뭐다? 그냥 디자인이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내 태극기인데 거기다 침 뱉을 수도 없죠. 다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졌으니 이 나라가 그죠?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내 한번 엎치면 다시 한번 또 뒤집어고 또 엎어지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태극도의 그림입니다.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운 공기는 위로죠. 더운 공기는 위로가 되는데 한없이 그죠? 해가 남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쓰러지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음기운이 그죠? 음기운이 이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음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음기운이 강해지다 보면 다시 또 양기운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그대로 요형이죠. 이게 모든 과학의 원리가 되고 모든 글자의 원리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라라고 제가 쉬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건가요? 저는 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쪽을 양이라 표현하고 이쪽을 음이라 표현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보면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위가 낮이 되겠죠. 이쪽은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둘이 똑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서히 밝아지고 환해졌다가 다시 또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여기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도예요. 이걸 도라. 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자, 저기 한 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일양 이름 표현하지 않고요.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음 표현했습니다. 한 번 음하고 그 다음에 일양,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일양집이 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음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자, 아까 남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남쪽이란 남영남자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는 원래 있죠.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 황하문명권의 그 문화를 담고 있는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찝 파일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표현하자면 압축 파일이에요. 문화가 글자 속에 다 담아있고 나는 뭐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전부 다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아니겠다. 눈뜬 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글자가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영남자 글자 잘 보면 열십이 있죠. 열이라는 게 뭔가 열. 그냥 요 글자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그죠? 서쪽으로 지면서 하늘에 있는 그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무슨 글자 썼나? 일을 하고 뚫을 꼰자 썼습니다. 그랬더니 10 됐어요. 다 펼쳐지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공자가 뭐라냐? 오도는 이리완지라 그랬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로서, 그죠? 꿰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이거 열이죠. 우리말로는 열입니다. 열이라고 하면 다 열리다, 열었다, 그죠? 열다라는 뜻이죠. 다 열어서 다 결과가 완성되면 그게 뭐예요? 열매죠. 열매가 씨가 뚝 떨어져가지고 땅속에서 나면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다시 또 싹 트죠. 이거예요. 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생겨나는 지극히 자연한 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자연수 그러죠. 자, 자연수의 최고의 가장 크게 작게 완성된 그 소성수 10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자, 그 남쪽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잘 보면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그죠?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면서 양기운이 온 천하를 다 덮어서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덮었다라고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그물망자를 써야 되겠죠.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도 씁니다. 이걸 또 요렇게도 쓰고 여기서처럼 요 모양으로도 씁니다. 그죠? 다 덮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일심. 이게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 쪽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극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 양기운이 다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지금 우리는 남향이죠. 북쪽은 어디예요? 뒤죠. 등이죠. 자, 여기다 여러분들 제일 아는 글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뭐예요? 등배잖아요. 그래서 북자를 뭐라고도 쓰느냐 하면은 패배할
배라고도 표현하죠. 글자가 있죠. 자, 글자의 그럼 북녘북자 요 글자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니 늙어서 허리 구부러진 모습이죠. 아니면 두 사람이 등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늙을 노자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북녘북자를 보고 저 나의 등 쪽이라라고 모르면 안 되겠죠. 북녘북이라고 할 때 아 그럼 우리는 남향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얘는 좌동우서입니다. 그럼 동쪽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동쪽은 대답 잘할 수 있죠. 뭐예요? 해가 어떻다고요? 해가 어디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우리 권은정님 공부 어디까지 하셨구나 제가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무에 걸려 있다들 다 그래요. 저는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거기서 보면 저 그 우리 그 당 뭐라고 하죠? 그 정자나무 있는데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면은요 저 금강 앞바다 다 보이고 장항 재련소가 다 보입니다. 그 연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그 장항 재련소 저쪽으로 군산 쪽으로 뭐냐면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가 뉘엿뉘엿 쳐요. 제가 볼 때 뉘엿뉘엿 치는 해도 나무에 걸리던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우겨가면서 그 동쪽산에 뜬 나무라 그럴 거예요. 서산에는 나무 없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함정에 걸리잖아요. 뜻글자를 만들었던 분들은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글자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동남서북이 되고 요거 설명하려면 시간도 걸리죠. 자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자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게 선역 서자예요. 그죠? 선역 양기운 쫙 밑으로 가라앉은 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때 동쪽이라는 건 아침이죠. 한낮이죠. 저녁이고 밤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거 맨날 이거 다 얘기하기 귀찮죠?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면 돼요. 그럼 봄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특성을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언제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하나 딱 보면 아 저 속에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봄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 지금 봄이 왔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공부도 여긴 다 하셨구나. 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따뜻해진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때 참 많던데요. 가을도 따뜻한 날 많고요. 아 그런가 그러죠. 그럼 봄의 특질이 뭡니까? 다른 때 없는 특질. 그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초목이 나옵니다. 그죠? 그 어느 때보다 초목이 다 옴트는 때. 그래서 자 초목이 옴트는 때니까 목기운이 왕성한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하고 나무 그러면 그 중에 누구 하나를 대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 그래서 모광지절이라고 해서 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왕자 써도 되고 날일자 안 써도 됩니다. 자 모광지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걸 뭐냐면 목이라 이렇게 표현 동방목. 그래서 여기에 목에다가 날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자 동방목의 목 개념입니다. 동산의 나무 아니에요. 동방목에 그죠? 동방목 쪽 동방 쪽으로 해가 뜬다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그 의미에 자 동방목의 목이 되고 그래서 모광지절. 여름은 뜨겁죠. 여름은 화흥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가을은 뭐예요? 가을은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열매 맺죠. 단단하게 열매 맺는다라는 음기운이 많아지면은요. 음기운은 추운 거죠. 추운 겨울에 그 견디려면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면 따뜻한 옷 입어야 되죠. 씨앗도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을 단단한 갑옷 입듯이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 씨앗 갑자를 바로 본 옛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갑옷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단단해지는 계절이라 그래서 금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곡식이나 열매들은 전부 단단해지죠. 그래야 이 추운 겨울 동안에 보관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봄에 나오는 물론 뭐 채소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봄이나 여름 쪽에 나오는 과일들 어떤 대표적으로 복숭아들, 자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보관 불가죠. 물론 저 통조림으로 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연 상태로는 오래 못 둡니다. 며칠만 두면은 썩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을에는 그래서 금기운이 왕성한 계절인가 보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겨울을 표현하는 방법. 춥다. 뭐 여름에도 춥고 가을도 춥고 봄도 춥고 다 춥죠. 춥습니다. 추운데 추운 가운데서 특질이 뭐냐면은 물기운이 있는 것은 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계절이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운행, 다시 말해서 해가, 그죠? 해의 운행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해가 일찍 뜨느냐 늦게 뜨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해가 일찍 뜨느냐 늦게 뜨느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일찍 뜨고 늦게 뜨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계절이라는 게 혹시 저 하늘에 비행기 타고 저 올라갔더니 거기에 계절이 나타나던가요? 저 구름 위에. 거기는 사시사철 춥죠. 대기권 일정 이상 굉장히 추워서 우리가 여름이라도 밑에는 더운데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어때요? 추워요. 그럼 이 계절은 어디에? 저 허공에 나타나는 것이라 어디에 나타난다? 땅에. 그저 땅에 하늘의 그 기운들이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나오는 게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 중앙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계절은 땅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래서 음양, 그 다음에 뭐예요?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문명권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자, 이걸 떠나서는 화합문명권의 문화 그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양 그러는데 지금 아까 도 얘기할 때 이름 일량지 도 하다가 오행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하면 안 되나요? 자, 농사 짓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고달프다라고 느낄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정작 농사 지어 보시면 느낄 겁니다. 내가 이 계절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한 계절은 그저 니나노하고 쉬는 때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쉴 때 뭐가 발달하느냐?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해요. 별의별 생각 다 많이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분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사람이 뭐냐면 다양한 생각. 우리가 도대체 사람이란 뭘까? 왜 살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러면서 대단히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옛날처럼 지금처럼 게임기도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애들은 손바닥에다 전부 다 스마트폰 놓고 이거 두들기기 바쁩니다. 옛날에는 손바닥에다 둘 것도 없어요. 심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도 심심하고 저것도 심심하니까 뭐예요? 손도 쳐다보죠. 내 손에는 손금이 어떻고, 그때 맨날 손금만 보셨던 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거 안 봤어요. 뭐 봤어요? 손가락이 5개네. 그죠? 앞이 있고 뒤가 있네. 마디는, 앞에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앞에 마디가 뭐냐? 4개의 마디는 3개씩이네. 그죠? 중앙 토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한 계절마다 어떻게 돼요? 몇 달씩 있어요? 석 달씩 있죠. 1년 12달이네.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양과 음의 이치가 있죠. 음양과 뭐가 있어요? 오행의 이치가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은부경, 황제 은부경이라는 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우주 제호수라 그랬습니다.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하고 연관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성인들이 그걸 보면서 정리하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일량지 도다 그러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마쳐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마치고 거둔 게 있어야 이 추운 겨울 동안에 그죠? 등 따뜻하게 불 때 놓고, 그죠? 배 두드려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북방수에, 자, 하늘에 있는 요 덕들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배당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의예지라고 할 때가 바로 인의예지 할 때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절이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이 이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거죠. 마침이 있어야 우리가 겨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등따숩게, 그죠? 그 등따숩게 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놀 수가 있습니다. 마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처럼 그저 주야장창 끌려 다녀야 돼요. 밤에 못 볼 꼬락서니 다 보고 발 한번 뭐예요.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신발 신고 계속 살아야 되는 요 체제를 움직여야 됩니다. 굉장히 혹독하죠. 굉장히 사납겠죠. 그죠? 굉장히 사나면서 야, 저 농경문화 저것들 저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집단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혹독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해집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일탈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집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통치권이 행사가 됩니다. 동양사회는 어떻게 돼요? 느슨해요. 야, 너 혈통 잘 타고 태어났지? 그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왕우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더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너 내려와.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죠. 너 내려와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죠? 이게 황하문명권의 문화예요. 서양 애들이 참 한국 사람 보면 이해 못한다고 그러죠.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해? 그거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 저 하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종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하늘은 양이니까 아버지에도 상관없습니다. 땅은 음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저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자 하늘이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이 저 위에서 높다고 가만히 해서 뻐기고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줄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럴 겁니다. 그 하늘이 그 높은 데서 뭘 주느냐? 그죠? 따뜻한 기운을 다 줍니다. 해를 주고 비를 주고 해가면서 뭐예요? 땅하고 만나가지고 만물을 다 길러내죠. 그리고 그 하늘의 기운이 땅 위에 군림하던가요? 땅 밑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역에서 얘기하는 지천 태괴입니다. 땅 기운, 이건 하늘을 표현하고요. 여러분들 태극기를 아니까 쉬울 겁니다. 주역 일단 몰라도. 그리고 이거는 곤괴죠. 태극기에 괴 이름 몇 개가 있어요? 건곤 감리가 있죠. 이거는 건이 되고 이건 곤이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이 정도는 알 겁니다. 이걸 지천 태라 그러는데 그 하늘 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땅속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여자들 자 임신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여자의 배가 차다. 임신할 수 있어요? 임신 못합니다. 예. 철저하게 뭐 따뜻해져야 돼요. 그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양기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양기운이라는 걸 우리가 하늘이라라는 하늘의 기, 이걸 양이거든요. 이게 부호가 양부호가 되고 이건 음부호니까 그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들어와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제서 어이쿠 이거 뭐야 하고 씨앗이 탁 터지면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 글자가 이렇게 되죠. 천지인 삼재의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제 아무리 높아도 요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구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겸손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느냐? 생산을 해야 되죠. 들어오기만 하고 뭐 합니까? 들어와서 땅속에 숨어 있으려고요. 반드시 공이 있어야 되죠. 만물을 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글자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글자가 요 괴상은 뭐냐? 지천 태라 그래서요. 그런데 만물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양기운을 받. 그래서 물 숫자 쓰면 되죠. 이게 지천 태괴라는 태다라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태평하다라는 뜻도 되고 너무 태평하고 좋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만해집니다. 그 글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속에 양기운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글자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 이게 정월 개념입니다. 인월이라고 해서 정월 개념이 되고요. 양기운이 이제 땅 바깥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씩씩하다. 크게 씩씩해서 뇌천 대장월에서 음력 2월이 되고요. 3월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정월 1월, 2월, 3월입니다. 3월인데 전부 다 땅속에 뭐가 들어가면 양기운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글자, 이거 들어와야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걸로 글자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밑에 뭐가 들어가요? 해죠, 양이죠. 이게 뭐예요? 봄이죠. 이거예요, 봄이고.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만물을 다 길러주는 천지인 삼재이치가 되겠죠. 얼마나 고마워요.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게 뭐예요? 고기 까딱까딱 하는 거. 아를 주자죠. 그뿐이든가요? 받들어 모셔야 되죠. 받들 봉자. 받들 봉자는 요겁니다. 들 공자 이렇게 옆으로 쓴 건데 이걸 세워서 이렇게 쓴 겁니다. 받들어 줘야 되겠죠. 또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가을이 돼서 다 나왔으니까 가을이 되면 절구지를 찌울 수 있죠. 절구구자 써놓고 절구용자, 찌을 용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자는 알아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뜻글자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음양의 원리를 아시고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아시면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예 다 벙어리가 돼버려요. 하나지 뭐예요? 하나. 아니요, 또 모두인데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는 모두죠. 그런데 우리 만물을 다 덮고 있는 저 하늘, 끝도 없죠. 선분이죠. 그 하늘 표시이기도 하죠. 양보입니다. 그죠? 끝없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끝없이 가없는 하늘. 하늘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이게 숫자 그대로 1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2라는 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하늘이 밑으로 들어오고 하늘 먼저가 되고 땅이 되는 거죠. 만들고 나서는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입니다. 둘이 됩니다. 둘만 있으면 다 되죠. 무슨? 사람. 아, 둘만 있으면 사람도 낳고 만물 다 낳잖아요. 그죠? 제 얘기로는 한자에 214개의 부수가 있는데 강희제 때 자 만들었던 그 부수 체계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부수를 214개의 그 획이 214개 글자가 있는데 모두 17획까지 있어요. 첫 번째 획의 첫 번째 부수의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일자입니다. 2획의 첫 번째 글자는 뭐예요? 이예요. 여러분들 볼 땐 이는 어디에 복속될 것 같아요? 일에 들어갈 것 같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의 종속물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공도 못 이룹니다. 여자가 있으니까 자식도 낳고 사는 거죠. 아, 그거 자기 공이라 그래요. 자기 공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은 언제 한번 손 좀 볼까 생각합니다. 항상 아까 뭐예요? 어떻게 되면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위로 올라갑니다. 지산 겸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낮췄더니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2가 됩니다. 그럼 3획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대답 안 하네. 이제 함정에 빠져들까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다니까요. 둘만 있으면 되죠. 둘은 만나서 사귀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서 만물 다 내죠. 그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으뜸이 되는 빼어난 기운만을 받고 태어난 것이 나온 것이 뭐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삼획의 첫 번째 그 뭐냐면은 입구자예요. 땅을 표현하는 거겠죠. 두루두루 이제 사방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그 다음에 다시 봄하고 시작할 수 있죠. 맞춰야 바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잘 갈무리에다 다시 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일량지 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치고 이거죠. 마치고 종증 마치면 다시 뭐가 있다? 유시. 그죠? 종증 유시라고 하는 바로 종시의 학문입니다. 자, 그 성경에서 보면 서구의 문화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이런 생활들을 끊임없이 겪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냥 언젠가 망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침 뭐예요? 인류의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종말론이라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계속 살아가면 돼요. 종증유시, 종시의 학문이죠. 이건 매번 써먹죠. 학교에서. 졸업식 때 뭐 해요? 졸업식 때 하는 말이죠.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졸업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곳곳에 다 이 역의 철학들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황하문명권의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일량지 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 따라가야죠. 길 따라가야죠. 길 따라가라고서는 길을 다 사람들 이 길은 그래서 오랫동안 난 길입니다.
오랫동안 난 길이기 때문에 요 길만 잘 따라가면 절대적으로 추락할 일들 없죠. 근데 인간은 참 묘해가지고 그 산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자기가 길 내겠다고 또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난당하죠. 참들 말 안 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서구에다가 개척자 정신이 크다. 개척자는요 얘네들 이거지 우리 그런 산에서 아무도 안 가면 그거 개척자 아닙니다. 개척자는 사전에 가기 전에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무작정 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런 무모한 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고 개척자 정신이랍니다. 개척? 시장조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저희 갔을 때 무슨 일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이 먼 길을 가는데 도대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뭐만 잘하면 국영수를 잘해서 어디를 가서 스카이 대학만 나오면 네 인생길은 쫙 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자살해요. 대기업까지 잘 가다가 부부관계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나쁩니다. 얼마 못 가서 이혼해요.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들 닦아준백해라. 길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인류가 가면서 나온 길인데 우리는 이 길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천도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우리도 가면 돼요. 그죠? 천도 따라서 아침에 우리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린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해가 들어가서 자니까 우리도 자요. 이러고 삽니다. 일생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면은 먹고 자고 하면 이거 뭐예요? 나가서 일하고 그죠?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 도를 따라가는데 그 도를 정말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라가는 걸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지자. 이을개자죠. 이을개자 계지자. 이름 일량지 도니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공자가 뭐라고 하냐 선야라 그랬다. 선이라. 입견 야자 야는 그렇다. 결정사 야자 아니라 선이라 그랬어요. 선이 값싼 적이 아닙니다. 그죠? 가격 싸고 뭐 맛있고 뭐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이 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도. 천도의 운행처럼 고스란히 따라가는 게 선이 되고요. 자, 그럼 선은 뭐냐? 자, 하늘의 덕에 대해서 봄의 덕, 여름의 덕, 가을의 덕, 겨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문왕이란 번이 주역의 원형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형 이정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자 원덕이 있고 봄에는 큰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형통한 덕이 있고 가을에는 이로운 덕이 있고 겨울에는 뭐가 있다? 정덕, 정고한 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정리를 하셨느냐 원자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선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장이라 선의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른이라 라고 했고 공자는 또 뭐냐면 그 다음에 군자는 여기서 인을 체인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인을 내 몸에 체득한다 라는 겁니다. 체인이라야 족이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족히써 장인 이때 장이라면 사람들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이라고 하면 봄의 덕이죠. 봄은 만물이 뭐 하는 때예요? 싹 터 나오는데 생하는 때가 되죠. 생하는 거죠. 자, 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나오는 때죠. 근데 사람은 누가 냈어요? 나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더 크게 보면은 시에서는 사람을 누가 냈다 그래요? 저기 우리 목사님. 누가 냈어요? 하느님이. 그죠? 하느님이 냈습니다. 그 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에서 뭐라고 되냐? 천생증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뭇백성들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부 그 굉장히 그 국수주의적인 분들은 뭐냐면 우리 동이족만이 천민이랍니다. 천민. 다 하늘이 낸 백성이에요. 저 서구 백성이건 아프리카 백성이건 누군가에 자연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3대 정자인데요. 천생증민에서 하늘이 백성들을 내신 겁니다. 생민이에요. 하늘이 낸 백성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맡아서 어떻게 돼요?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장이라고 하는 어른 장자도 되지만은 기를 장자 되죠. 봄에 만물이 나오면 여름은 뭐예요?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이 낸 백성을 지도자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백성들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그죠? 잘 길러가지고 그 사람도 역시 또 장가가고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열매 맺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장 가을에는 다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열심히 잘했으면 겨우 뭐예요? 늙어서는 거둠이 있죠. 거둔다는 게 뭔가요? 자식 잘 키워서 자식 그냥 잘 되면 되죠. 내가 걔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거둠일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되니까 와서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잘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생장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갈무리 해야 되는 거죠. 생장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사람들이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인이죠. 그 인이 뭐냐? 인이라고 하는 선의 어른이라 라는 겁니다. 선의 어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 제일 잘한 사람은 바로 뭐냐? 그죠? 아까 장인이라 그랬죠? 사람들을 잘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을 잘 길러주는 정치, 사람들을 잘 기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양민이죠. 백성들을 기른다 양민입니다. 잘 기르는 정치를 그럼 뭐라고도 표현하겠어요? 선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아까 어진 정치의 인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잘 길러줘야 됩니다. 잘 길러줘야 되는, 그래서 어진 정치가 되고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잘 길러주는 정치는 전쟁하고 남 무찔러 가지고서는 땅 뺏기 해가면서 땅 넓혀주면 되나요?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되죠. 전쟁은 결국은 백성들을 죽이는 정치죠. 절대적으로 이와는 전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춘추에 보면 의로운 전쟁은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일부 종교에서들은 뭐라 그래요? 성전 그럽니다. 하늘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전쟁은 없다입니다. 왜? 백성들 죽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차이들까지 이렇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어진 정치가 되고 선정 같은 다 통하는 겁니다.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되고 이게 바로 덕치의 최고가 되겠죠. 덕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걸 이어받는 걸 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성지자 성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냐라.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죠. 마음 심자에다 날생자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는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모든 물건마다 이 마음이 있죠. 앞에다 붙이면 뭐예요? 물성이 되겠죠. 사람 인자를 붙이면 뭐예요? 인성이 되고 짐승 숫자를 보면은 수성이 될 것이고 그죠? 다 그 성품을 타고나는 거죠. 그 모든 물건에 나온 물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가게 돼 있죠. 이 도를 따라서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해가지고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의 원래 주제가 지금 효제입니다. 제가 효제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요즘 세상에. 효제를 지금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유학경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아마 논어대관을 통해서, 논어대관 특히 대부분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효제만큼은 안 건드려 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효를 얘기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이미 인륜지 도덕이 무너진 지가 굉장히 오랜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효라라고 하는 것은 효는 누가 하느냐면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죠? 존경과 그 다음에 봉양과 등등을 다 이렇게 하는 걸 효라라고 표현한대요. 우리는 고유한 효라라는 단어가 있지만 서구에는 효라는 단어가 없죠. 아까 이 사회에서는 늙은 부모가 돌아다닌다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식으로서 봉양은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 대체로 이제 작은 단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돌아다니지만은 병든 부모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느냐? 옷막집 하나 지어놓죠. 먹을 걸 거기다 마련해 줍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그냥 살아만 계시라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늙은 부모에 대해서 서양애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 그죠? 공경심, 이런 식으로 해서 filial duty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말 외에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죠. 자, 효라고 하는 말. 효라고 하는 말은
뭐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효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이 효예요. 효가 뭐예요? 뜻글자입니다. 소리글자 뜻글자예요. 보니까 열심히 있네요. 그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하늘이 1부터 10까지 다 펼쳤죠. 그리고 또 X 이렇게 있죠. 이 글자도 있죠.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돌리면은 무슨 글자가 되면 요 글자가 됩니다. 요 글자가 뭐냐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 X X 이거 한자 있는 글자입니다. 아마 유학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서경입니다. 서경의 홍범이라라고 하는 글자에 보면은 다스린다라는 그 예용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걸로 씁니다. 생긴 모양이 가위 같아 가지고 그냥 가위의 상형문으로 표현할 땐 가위라는 뜻인데요. 지사문 그 뜻을 표현하는 그죠? 이 지사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하고 글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만나죠. 어디서? 가운데에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쪽은 아까 음이었죠. 이쪽은 양이죠. 음에서 양으로 나갑니다.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표현들 잘하시고 우리말로도 자 양이라라고 하는 건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나아가고 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립자를 보면은 들어가는 이쪽을 더 많이 쓰죠. 이쪽은 요만큼 쓰죠. 이쪽은 음으로 요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기운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요게 많죠. 음은 요렇게 되죠. 그죠? 밤에는 이제 쉬니까 이렇게 요 개념입니다. 둘은 이거 뭐예요? 양과 음이 사귄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고 양과 음이 사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귀어서 아까 만물을 냈죠. 글자상으로는 이렇게 됐고 아까 지천 태상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물을 냈습니다. 그럼 만물이 나와서 그 만물도 일정한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남녀, 암컷, 수컷 사귀죠. 사귀죠. 사귀어서 뭐에 사귄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결혼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주역에 보면 공자가 이 세상사 이치를 어떻게 적냐면은 유천지연후에 하늘과 땅이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유만물하고 만물이 있고 유만물연후에 만물이 있고 난 뒤에 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남녀하고 이게 됩니다. 유남녀 연후에 남녀가 일정 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년이 되면 같이 부부로 만나는 거죠. 유남녀 연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 연후에 이제 양선음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를 위주로 해서 얘기합시다. 유부자하고 있죠. 아비와 자식. 당연히 모자 다 있습니다. 부자하고 그 다음에 또 부자 연후에 뭐가 되냐면 이제 요 관계가 바깥으로 나가면 사회적 관계가 되겠죠. 거기는 누가 생기냐면 이제 사회적 관계에 농경사회는 뭐 군신 관계가 되겠죠. 자, 군신이 있고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하의 지위가 있는 거죠. 유군신연호에 유상하하고 그럼 상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랫사람이 무조건 윗사람 복종하라고요?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 무조건 막 함부로 지시하고 닥닥을 해도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신하를 부릴 줄 알아야 되고 신하는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그죠? 섬김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간에 함부로 절대로 못 부립니다. 고성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하느냐?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하 연후에 예의 소존이라 예의를 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유학에서 나오는 일륜지 도의 바로 시작들입니다. 제일 먼저 뭐 뒀던가요? 남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죠. 제일 으뜸이 부부의 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의 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 효제에다가 부부도까지 제가 그래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다음번 부부를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중용에 그 군자의 도는 그랬습니다. 군자의 도는 조단호 부부라 그랬습니다. 부부에게서 실마리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군자가 군자로서의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부부관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둘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너는 나를 무조건 따라라 이거 아니죠. 아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은 천존, 하늘은 높고 지비, 땅은 낮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건곤의 이치가 그죠? 하늘과 하늘의 기운이 땅 속으로 돌아서 만물이 다 생하는 이치가 정해져 있듯이 그러면은 자 지위라는 말들 여러분들 쓰죠. 모든 것 자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하늘이 밑으로 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만물이 자라는 건 어떻게 되던가요? 아래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죠. 사람도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뭘 키워요? 바닥기죠. 바닥기다가 점점 커집니다. 회사를 들어가건 어디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건 간에 직급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지위 그래요. 땅 지자를 쓰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글자 외우기 바빴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물이 사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사귀는데 어디서 사겠다 그랬다고요? 가운데에서. 가운데 소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떳떳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몰래 사귀면 어떻게 돼요? 몰래 사귀는 거 불륜이라 그러죠. 숨기기 바쁩니다. 떳떳하게 사귀어야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만물을 낳고 만물도 낳아서 그 다음에 자 자식을 낳았죠.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애도 조금 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 어디 아픈가 누웠다 그러 엄마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져주죠. 그게 효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 걱정해주는 마음들이죠. 그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아이고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연스럽게 봉양하고 뜻을 섬기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효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천상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실은 배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학이죠. 내가 배웠습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나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새는 교수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옛날 사람들은 교수라는 말 안 하죠. 그냥 나 학자라 그래요. 나 배우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교는 원래 누가 하냐면 천자가 하는 거죠. 교화라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이 교화는 이제 물러가 나갔습니다. 이제 학교로 이 교는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면은 배우는 사람의 가르친 거 그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냥 초등학생 되세요. 두 글자의 공통분모. 그죠? X자 두 개나 있고, 그죠? 아들 자자 있죠? 뭘 가르쳤어요? 효를 가르쳤죠. 효를 가르쳤더니 요 글자는 어디냐? 요 글자의 원글자는 뭐냐면 아이아자예요. 맨 처음에 영아들 머릿속에, 뱃속에서 나오면은 머리는 통천문으로 벌렁벌렁 거릴 거고 팔은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꽉 쥐고 이러고 있죠. 뭐만 움직이든가요? 발만, 그죠? 발만 막 이 영아예요. 그 어린아이에, 그죠? 머릿속에, 이건 태어난 아이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데 그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갈까봐 뭐예요? 요걸 가리켜 주는 거죠. 잘 어떻게 해서 덮어주고, 그죠? 잘 덮을 명자입니다. 잘 덮어서 이 머릿속에 바로 이게 들어가도록,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와 일륜의 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에는 자, 먼저 그래서 아이는 먼저 일륜의 법도를 배우고 나중에 더 커서는 뭐가 된다?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 이게 효입니다. 이 효자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본받을 효자하고 같아요.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교라는 것도 그렇죠. 여선육이라는 건 땅 위에서 지천태에 사귄다라는 뜻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뢰 복계를 설명을 하면서 머지않아 도가 회복하는 것은 바로 뭐기 때문이나 여러분들이 수신을 했기 때문에 수신을 그동안 나름대로 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수신의 덕목의 최고를 바로 뭘로 표현했냐면 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군자의 도는 아까 이제 조단호 부부라 그랬고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부부의 관계를 알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급기지지해야 되는 차로천진이라 저 천지까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부부가 나와서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자애로움으로 잘 기르면은 그 애가 또 뭐예요?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겁니다. 자, 군자라고 할 때 우리가 군자는 누구냐면 사회 지도층입니다. 옛날로 표현하면 위정자입니다. 위정자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하의 뭐예요? 노인들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할 줄 모르는데 아유 그냥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귀찮게 왜 살아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천하 노인네들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저 등찌개 지고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군자의 수신의 으뜸으로 삼는 덕목이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자 부모가 나를 자애로움으로 길러주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아플 때 조금 보듬어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하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 형도 있고 다른 그저 어른들도 있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우애감이 생겨납니다. 아우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 간의 우애를 표현하는 것이고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효와 더불어서 중심으로 삼는 것이 효제입니다. 논어 하기편 제2장 두 번째 그 문장에 보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공자의 으뜸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유자입니다. 자, 유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군자는 그죠? 군자의 도에 대해서 본립이 도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그죠?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바로 도가 생겨나나니 그러면서 도생 앞에 군자 무본이라 그랬죠. 먼저 앞에서 군자는 그죠?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에 힘써야 되느니 자 본립이 도생하나니 그러면서 그럼 근본이라는 게 뭐냐? 효제라고 하는 것을 근본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근본 그죠? 그래서 효제야자가 그 효제가 바로 군자가 힘써야 될 바로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효제를 통해서 바로 인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군자가 천하에 바로 이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효할 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위정자가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까 교화에서 효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그랬더니 요즘에 가르친다. 그랬더니 효를 본인이 먼저 선생이 효를 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들을 고무 격려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임의 30cm짜리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때리는 걸 효로 가르친다고 봅니다. 이거는 칠복자입니다. 물론 북두드리시 북체이기도 합니다. 자, 북체라고 하는 점칠 때 북을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북 두드리는 거. 북 고자죠. 북 가락 장단 잘 맞으면 자연스럽게 우린 다 잊어버려. 어깨를 으쓱으쓱 하죠. 춤추는 거죠. 고무 시키는 겁니다. 고무가 돼 춤출무자죠. 그래서 고무진작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진작. 내가 효를 했더니 참 이렇게 나라도 잘 들어서 다시 집안이 화평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안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해서 하니까 모든 만민들을 고무진작 시키는 거죠. 효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효를 뭘로 해요 근데? 마음만 갖고? 우리 부모님 편찮으신데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병원으로 모셔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효를 못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죽겠다가 별 빚을 다 얻어가면서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데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옛날부터 손주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빨리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도 낳으면서 손주 좀 안겨드리고 싶은데 내가 일자리도 없는데 더군다나 벌이도 신통치 못한데 누가 나한테 씹으려자고 누가 있어요. 장가도 못 갑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에요. 자, 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뭘 보장해줘야 돼요? 일자리 보장해줘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이 옛날에 농경사에서는 바로 뭐냐면 정전법이에요.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의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후들에게 땅을 고르게 분배를 해주고요. 50리, 70리, 100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1부당,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보면 핵가족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면 보통 5식구 아니면 6식구 이고 혹시라도 노모라도 계시거나 하면 7식구 이 정도. 나이 60이 되면 이제 노동력 상실하기 때문에 자식이 다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느냐. 주나라 때는 백묘입니다. 백이랑.
그러면 이제 땅이 좋고 나쁜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하거나, 그죠? 가족 수가 있으면 조금 더 하거나 해서 본인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농토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장가를 가서 새로 하나 그러면은 뭐예요? 암탉 5마리, 암돼지 2마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집과 그 다음에 뽕나무밥까지 다 해주죠.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뭐예요? 노인들 무슨 옷 입혀주는 게 제일 좋아요? 비단옷. 네, 비단옷이 최고로 좋습니다. 가벼워요. 비단솜을 넣었습니다. 속에다가. 이것처럼 천하에 좋은 게 없습니다. 화학솜보다 더 좋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무슨 양털 그렇게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가볍고 좋죠. 그래서 50 먹은 50 노인네 정도가 되면 요즘에 영양 좋아서 그럴 일도 없지만은 옛날에 50만 돼도 이미 늙은이로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50된 노인네들은 다 따뜻하게 겨울에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비단솜을 누벼가지고, 그 다음에 70이 된 노인들 밥에서 항상 늘 뭐예요? 고기 반찬 떨어지지 않도록,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단백질 떨어지지 않도록 요 생활이 보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집의 옷이 아마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 먹을 거 보장되죠. 주 보장되죠. 자, 오늘날 다 두루두루 인류가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인류가 지금껏 굶주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 사회에서 지금 뭐가 안 돼요? 뭐 가서 주워서 입으면 돼요. 워낙이나 잘 버리니까 그죠? 뭐 옷 입는 거 별로 문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돼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저 어디야 저기 어디죠? 그 24시 편의점 이런 데서 이거 주워 먹죠. 영양 불균형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자리였기 때문에. 주거 어때요? 언감생심. 조그마한 아파트 하는데도 몇 억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몇 포 세대로 만드냐면 7포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효제를 얘기한다는 게 서글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그래서 자, 요즘에 이 효라는 말은 뭐예요? 돈이 있어도 못하고 없어도 못합니다. 아까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했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살아계실 때 잘하죠. 저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뺏을까? 자, 부모가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불효 못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돼요? 나 못 모신다 해가지고 싸웁니다. 의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도 안 나. 형제간도 없어요. 하나 내지는 둘입니다. 무슨 여기서 형제간의 우애 따집니까? 그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럼 뭐 이웃 사촌이라도 할까요? 경쟁사회에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던 농촌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그 이기에 밀려가지고 묘하게 인간성이 지금 상실되고 만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부부관계? 어떻게 듣는가요? 결혼하고 나서 며칠이면은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조금 살았다 그러면 언제쯤 가서 헤어져요? 황혼이혼. 남성분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금이라도 하여튼 부부유별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부부유별이라. 제가 예전에는 이 말 자체를 참 별로 안 좋게 보았습니다. 왜 부부가 뭐가 다르냐. 근데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부부유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서로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름이 다른 게 단순히 여자 남자라는 것보다도 자, 어쨌든 두 사람이 한 20년 30년 살면서 만났잖아요. 그죠? 같은 동이족의 문화이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가정마다 또 문화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쳐서 살 때는요, 대단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는 참 좋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한 3년 또 길게 봅시다. 한 3년 동안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저 좋아요. 조금 생기면서부터 이제 점점 되고, 이제 저희 나이 때쯤 돼보세요. 알 것 다 압니다. 저 사람 무슨 사람, 너 그 다음에 이거지. 속이 빤해요. 이때 참 잘해야 돼. 이때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젊었을 때부터 있죠.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요즘엔 이제 부부가 같이 돈 버니까 난 그것도 못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위세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위세 부렸던 사람들은 지금 나이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눈치 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 삼식이. 뒤에다 하나 더 붙죠.
저는 그 나쁜 소리 할 적이 없습니다. 삼식하면 새끼죠. 요 갖다 붙여서 남편들 그냥 착실한 남편들 얼마나 착실해요. 집에서 꼬박 같이 부인이랑 밥도 먹고 하는데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삼식이 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아시나요? 이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이 핵가족화되고 가족이 지금 해체되는 사회입니다. 농경 문화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해체가 되면서 이 사회 기반 자체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 이 방식으로 돌리자냐. 이건 불가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답을 못 내드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공부해 가면서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쨌든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 국가의 정치가 바르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그 덕목을 얘기하는데도 항상 뭐냐 아까도 먼저 효를 얘기합니다. 효가 최고예요. 그래서 주역의 37번째에 그 궤에 보면은 풍화 가인궤가 있습니다. 제 가원의 호에 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가인데요. 그 가정의 도가 바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풍화 가인궤가 있는데요. 가인궤에 보면은 바로 부부 자자 형형 제재. 아 부부 그러면 아비는 부부 그러면 뭐 이거부터 되죠? 부부 맞나요? 부부.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답고 이렇게 됩니다. 부부 또는 뭐 부부 그러면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 다음에 형형 그러면 형은 형답고 그 다음에 제제 그러면 아우는 아우답고 이렇게 해야 그죠? 가도가 집안의 도가 바로워지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하면 사회계층이 지도층을 두고 실은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왕가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지도층 그러면 정치 지도층이 국한해서 표현하는데요. 요즘의 지도층은 누구예요? 돈 많이 번 재벌까지 포함되죠. 돈 많이 번 재벌들이 어떻던가요? 하나같이 인륜지 도라고 하는 것은 헌신장 내버리듯이 버린 지가 이미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고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이 기껏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돈만이 최고다. 물불 안 가리고 그죠? 다른 사람 뭐 다 쓰러뜨리고라도 나만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오늘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이른바 20대 80의 사이로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암울하고 그래서 유학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인륜지 도를 어떻게 얘기할지를 지금 모르는 지경에 왔습니다. 이런 문제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니 예지 이거 백날 공부하면 이거는 뭐예요? 허상일 뿐입니다. 그냥 공허한 울림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맥을 시켜가지고 공부해야 될까는 앞으로 계속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글들을 계속 써서 뭐 동영상에도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되나요? 넘었나요? 그래요? 그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 이렇게 제가 숙제